짠. 제가 이제 3.7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7부터인데, 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두 분 앞에서 하신 것만큼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 처음에? 3.7. 하이랭커 트레이 바운드. 네. 하이랭커 트레이 바운드라고 해서, 이제, 얘와 같은 거를 써요. 이제 클로저로, 클로저로 이제 이런 문제를 쓴다라는 거죠. 요런 게 있으면 얘를 가지고 디슈거링을 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면 디슈거링을 하면 일단은 클로저의 콜 부분이죠. 콜 부분에 A가 잡히잖아요. A가 잡히고 콤마 A 잡히고 그럼 여기 A 잡힌 게 여기 A 잡히고 네. 원래 코드를 디슈거링 하면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다음에는 두잇에서 얘에 B가 잡히고 얘에 B가 잡히면 여기도 B가 잡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잡히거든요. 얘를 잡히고 나면 다음에는 이 클로저라고 이제 함수 데이터와 어떤 함수를 갖고 있는 얘는 클로저는 어떻게 잡힐 거냐 외월절에 얘를 지금 반문하고 있거든요. 야 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잡히는 거야? 얘는 뭐로 잡을 거야? 라는 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딴 데는 함수가 호출함과 동시에 이제 픽스돼 갖고 이 바운더리가 잡히거든요. 근데 이 클로저 같은 경우 클로저의 F라는 지네릭을 받은 거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펑션이라서 실제로 펑션이 지금 얘가 잡혀 있는 어디죠? 두잇이라고 잡혔잖아요. 두잇을 얘가 이제 클로저가 펑션 타입을 물고 들어가는데 이 펑션 타입을 호출할 때 펑션 타입을 실제 호출을 해서 이 펑션을 호출할 때 얘가 정해질 수 있대요. 그럼 이거를 슈거링이나 이 타입을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쓰지 않고 좀 다르게 쓴답니다. 얘를 다르게 쓰는 거는 외월절에다가 앞에다가 O에 A라는 걸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A를 잡아서 쓴답니다. 이런 식의 문법을 쓴대요. 이런 식의 문법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씨 그냥 보면 이거 없이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제 컴파일러나 이게 따르는 문법상에서는 그런가 봐요. 컴파일러나 따르는 문법상에는 얘가 실제로 셀프 펑션이라는 얘의 클로저에 호출할 때 아니면 홀출할 때 비로소 이 펑션이 뭐야? 그럼 두이시네. 그럼 여기가 두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된대요. 실제로. 이 부분을 실행하게 돼서 그게 그냥은 안 된답니다. 그냥은 안 되고 앞에다가 이렇게 펑션 프로토타입 할 때는 FN이라고 해서 잡을 때는 for 그다음에 지네릭에다가 라이프 타임을 적는 방식으로 쓴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에요. 다음에는 3.8인데 이게 이제 하이 오더 랭크를 표현할 때 쓴다는 거고요. 하이어 랭커 트레이 바운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레이 바운드를 하는데 안에다가 랭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타입이 이 안에 펑션이라는 것의 변수에다가 타입을 하나 더 넣는 펑션 타입을 넣는 랭크가 조금 더 높은 것에는 어떻게 쓰느냐 그랬을 때는 for의 지네릭 타입처럼 이런 걸 써주고서 라이프 타임을 표현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3.8인데요. 3.8에 보면 얘가 나오는 게 서브 타입하고 베리언스에 대해서 나와요.
서브 타입 오브 베리언스. 그럼 이제 첫 번째 걸 예를 보면 첫 번째 건 단 건 아니고 예, 이런 관계거든요. 보면 이게 이제 위에서 보신 것처럼 애니멀을 하나 만들고요. 애니멀을 상속해서 캣하고 덕을 만들어요. 이것만 보면 일반적인 오브젝티브 문법이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멀에는 스너글하고 이시 있고 캣에는 미야오하고 얘는 뭐 짖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얘가 캣을 만들어서 놓고 미스터 스너글이라는 캣을 만들어 놓고 러브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이거 뭐죠? 애니멀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캣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캣을 넣은 거라서 이제 사실은 이게 서브 타입인 거죠. 애니멀이 슈퍼 타입이고 이제 캣이 서브 타입인데 이런 경우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캣은 서브 타입이고 애니멀은 슈퍼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슈퍼 타입에 들어갈 자리에 서브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그 OOP의 그 프린서플 중에 하나잖아요.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서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러지만 사실은 이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내가 첫 번째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얘를 설명하죠. 두 번째 설명을 하면 그러면 캣을 하나 만들었어요. 캣을 만들고 이블피드라는 것을 다가 캣을 뮤터블로 넘기는 거예요. 뮤터블로 이 위에 있는 것인데 뮤터블로 넘기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로 넘어간 다음에 애니멀로 받은 거를 굳이 덕으로 바꿔요. 이블 피더를 거치고 나오면 미스터 스네글이 갑자기 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0라인에 미야오 짖으면 개가 미야오 짖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여기서부터 베리언스가 생기게 돼요. 베리언스가 애니멀과 덕이나 이런 거 타입 그러니까 슈퍼 타입, 서브 타입에 대한 관련된 베리언스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야 갑자기 개가 미야오 할 수는 없지 않냐. 미야오 하는 개가 생길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세 번째 이제 설명할 거는 빅은 리틀을 포함한다. 빅은. 그래서 여기는 지금 44라인부터 설명은 라이프타임이거든요. 라이프타임이라고 해서 빅이라고 하면 저희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뭐 렛 X에 뭐 3 넣고 그다음에 렛 Y에 뭐였죠? 이렇게 넣나요? 이렇게 되면 얘를 굳이 디슈거링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B에 이런 식의 작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네. 그걸 한 것처럼 이 빅, A라는 빅은 스몰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빅은 스몰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고, 빅은 그래서 보면 밖에 있는 이 빅이 서브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은 슈퍼 타입이고요.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B가 슈퍼 타입이고 A가 서브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게 그 랭귀지에서 베리언스는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랭귀지에서 베리언스는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 얘 러스트의 특징 때문에 라이프타임까지 베리언스를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논쟁이 있나 봐요. 야, 라이프타임에 베리언스가 있는 게 맞아? 라는 거 하고 근데 얘를 해석하다 보면 베리언스로 라이프타임 간의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라는 걸 정의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죠? 어퍼스트로피 스태틱이라는 거는 전체 이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라이프 사이클과 라이프 타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스트링 리터럴은 전부 다 스태틱이죠. 그래서 보면 어퍼스트로피 스태틱이 가장 그
범위이고 어떠한 다른 라이프 타임보다도 서브 타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7라인에서. 그래서 보면 그 베리언스를 했는데 이제 베리언스는 이런 거죠. 베리언스는 만약에 벡터가 있을 때 t를 받는 벡터 t가 있을 때 만약에 ft가 서브고 ft에서 수프하고 서브가 주어졌을 때 f의 슈퍼보다 서브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죠? 네, 코베리언트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f의 슈퍼가 f의 서브보다 서브 타입이다라고 하면 이거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바뀌잖아요. 반대로 바뀌는 거를 코베리언트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의 관계를 가질 수 없어, 그냥 동일 타입만 넣어라고 하면 인베리언트. 이건 일반적으로 랭귀지에서 갖고 있는 베리언트 모델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 야 그러면 지네릭 중에서 그 지네릭 F에 T타입과 U타입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러면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냥 얘는 F의 T에 대해서 그 코베리언트고 뭐 U에 대해서는 콘트라 베리언트야 라고 각각을 표현해 주면 된다라고 해요, 규칙을. 그 다음에 이제는 벡터 T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 레퍼런스의 라이프 타임은 숏 라이프가 필요한 곳에 롱 라이프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숏 라이프가 필요한 곳에 롱 라이프를 던지면 이제 깨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 두 분이 설명한 것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숏 라이프가 필요한 곳에 롱 라이프를 넣으면 그게 깨지기 시작하고, 라이프 타임은 그래서 결국에는 레퍼런스의 일부다. 그래서 지금 얼라이어스도 보면 메모리를 오버랩해서 사용하는, 만약에 메모리를 오버랩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밸류나 포인터는 에일리어싱 돼 있다라고 아까도 정의된 것처럼, 라이프 타임은 결국엔 레퍼런스, 메모리를 참조하는 거기에 일부분이다. 그래서 두 개의 라이프 타임을 혼용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밌네. 네. 그래서 이제 랭귀지에서 그 라이프 타임 때문에 또 하나가 파생된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야 이거 메모리 해결을 위해서 세이프티 코드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 여기까지 또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 번째의 얘가 예제를 보면 네 번째 예제를 보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캣이라는 걸 놓고 여기다 집어넣고서 보면 더하기라고 쓰잖아요. 더하기라고 쓰면 그 얘가 덮어씌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펫도 애니멀이고 닭도 이제 서브 타입이지만 얘를 바꿔씌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함수의 파라미터는 컨트롤 베리언트라고 했잖아요. 애니멀에다가 캣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 베리언트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거를 이제 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일반적으로 쓸 때 펑션에서는 얘를 호출할 때 컨트롤 베리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캣 다음 거 못 가고 그 앞에 걸 써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핍스 다섯 번째를 보면 이제 캣을 이제 그 박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러스트에서 문법이 그 메모리에다 힙에다 잡는다는 거거든요. 얘 힙에다 잡고 스파이크는 덕이라는 걸 힙에다 잡고 펫에다가 애니멀을 힙에다 잡았을 때 펫에다 넘기는 거는 또 상관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뮤터블이고 힙의 메모리에 그 힙의 레퍼런스가 있고 그 레퍼런스만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상관이 없답니다. 덮어 씌우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프 타임과 이제 상관없다는 얘기를 쓰고, 그래서면 이제 그 여섯 번째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서 뭐 어떤 함수가 애니멀을 바꾸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가능한 거죠. 왜 가능하냐면 그
리턴 타입은 코베리언트거든요. 코베리언스이기 때문에 그 얘가 위에 있는 게 슈퍼 타입이고요. 이게 슈퍼 타입이죠. 함수의 슈퍼 타입. 그 밑에 있는 게 서브 타입이죠. 서브 타입. 왜냐하면 그 슈퍼 서브로 갈 때 리턴은 코베리언트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슈퍼 서브 가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사실은 이 함수 두 개 함수의 관계는 위에 게 슈퍼 타입이 되고 밑에 게 이제 서브 타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건요. 밑에 거는 얘가 슈퍼가 되고요. 밑에가 서브가 되죠. 서브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슈퍼가 될 수 없죠. 위에 거는. 왜냐하면 얘가 서브가 되죠. 얘가 서브가 되고 얘가 슈퍼가 되죠. 왜냐하면 그 코베리언트 콘트라 베리언트이기 때문에 얘가 서브로 가려면 반대로 얘는 슈퍼에서 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얘는 반대로 이쪽으로 내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관계는 이렇게 따져진다라는 게 함수 간의 베리언트 코베리언트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얘를 결국에 표현하는 거 보면 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만약에 그 라이프타임이 있는 t가 있으면 그 라이프타임 관계에 있어서는 코베리언트 관계고 지네릭 타입에 있어서는 코베리언트 관계예요. 레퍼런스 타입에서. 그러나 뮤터블 레퍼런스에서는 이 라이프타임에서는 코베리언트 관계래요. 근데 t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인 거죠. 아까 설명해 주신 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뮤터블로 넘겼는데 뮤터블로 그 앞에서 예제 설명했을 때 뮤터블로 남겼는데 그 값을 변경하잖아요. 그 값을 다른 걸로 변경하면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얘는 인베리언트라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없게끔 다른 타입으로. 그다음에 박스인 경우에는 이제 코베리언트. 아까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이 벡터 설명드리면서 했잖아요. 벡터 설명드리면서 그게 오리지널 정의라고 했죠. 벡터하고 벡터에 t에 들어가는 게 슈퍼고 다음에 되는 게 서브다. 이 관계가 성립되면 그 관계가 어떤 두 간의 타입 관계의 선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타입의 슈퍼냐 서브의 관계를 따라간다. 그럴 때 코베리언트잖아요. 그래서 벡터나 박스 같은 경우는 코베리언트예요. 이 안에 들어간 t의 관계에 따라서 전체 이 바깥의 관계도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언세이프 셀 같은 경우는 인베리언트고 셀도 역시 인베리언트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그 t 파라미터에 가는 게에서는 컨트라 베리언트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에 예를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반대로 리턴 값인 u에 대한 거는 리턴 값의 그 타입에 대해서는 코베리언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스탄트는 이제 코베리언트고 뮤터블 t는 이제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타입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타입과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관계는 다른 랭귀지나 함수 펑셔널 랭귀지에서는 함수 간에도 서브 타입, 슈퍼 타입을 나누잖아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것처럼 이거는 새롭진 않아요. 새롭진 않은데 이게 라이프 타임으로 전개되면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안하느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빅은 스몰을 포함하고 빅은 스몰보다 오래 살아야 되고 빅은 그렇게 된다면 빅이 서브 타입이고 스몰이 슈퍼 타입이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마이 타입에 비해서 ABCD 있으면 이제 아까 표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표에서 설명드린 그대로인데 요것만 하나 좀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함수 내에서 스트럭처 내에서 이거 섞었으면 어떻게 되냐? 믹스드라는 타입이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면 그때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는 함수 내의 파라미터니까 이 함수에서는 컨트라 베리언트죠.
컨트롤 베리언트인데 밑에서 이 타입을 쓰면 이 타입 때문에 인베리언트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믹스된 타입은 인베리언트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타입 간의 관계로 리플레이스 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에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랭귀지의 메모리를 편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많은 부분을 또 우리가 손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8이죠. 3-8이고 마지막에 이제 3-9. 3-9를 설명하는데요. 3-9는 이제 드랍 체크예요. 드랍 체크.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 퍼스트를 보면 X와 Y를 잡혔잖아요. X와 Y를 잡혀 있으면 변수의 드랍은 역순으로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 뒤에 코드가 없다고 보면 Y가 먼저 드랍되고 X가 드랍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라이프타임에 정해던가. 그것을 이제 얘를 디슈거링 해보면 어떻게 되죠? 디슈거링 하면 뭐 대충 이런 거겠죠?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됐나? 이렇게 놔서 이렇게 놓고 let x 이렇게 치죠. 그다음에 컴마 b 치고 let y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흐르면서 y가 넘어가는 요 시점에 y가 드랍되고 x가 넘어가는 요 시점에 드랍되는,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메모리가 드랍이 된다. 범위를 넘어갈 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 y를 쓰는 게 없으면 뭐 다르게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다. 그래서 디시거링을 한번 해보면 그런 특징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야 튜플은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거예요. 튜플은 좌측에 있는 게 먼저 드랍된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드랍되고 다음에 오른쪽에 드랍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부연 설명은 또 달았어요. 이게 먼저 드랍되는데 그러면 얘하고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 존재하느냐? 라이프 타임으로 보면 얘가 좀 더 짧고 얘가 더 길어 보이잖아요. 지금 설명한 거로 보이면. 근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답니다. 얘하고 얘는 튜플의 관계에서는 얘하고 얘는 독립적인 라이프 타임을 갖는데요. 독립적인.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독립적으로 A 갖고 얘는 독립적으로 B 갖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식으로 갖는답니다. 그래서 둘 간의 어떤 라이프 타임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댕글링 포인트에 주의해라. 튜플에 쓸 때.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랭귀지적인 거를 이제 감안하고 보시는 거죠. 한 번쯤 이제 숙제해 놨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디버깅 하거나 할 때 찾아가는 용도로 요거는 보는데, 역시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인스펙터를 놓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드랍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스펙터를 넣는데 인스펙터라는 스트럭처가 있고 월드라는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래서 월드라는 스트럭처는 박스로 데이를 잡고 인스펙터로 옵션에다가 얘를 잡고 들어가죠. 그러면 월드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면 오브젝트를 먼저 인스펙터에는 넌을 놓고 만들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데이즈에다가 날짜를 셋업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24일 라인에서 뭔 짓을 하냐면 월드의 데이를 가지고 얘의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여기에다 인스펙터의 값을 넣어서 여기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펙터 자체가 디펜던시가 데이즈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연관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보기에는 그런가 싶지만 이게 그럼 드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드랍이 되면 인스펙터가 먼저 드랍이 되려고 하는데 인스펙터가 라이프 사이클을 데이즈라는 걸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가 먼저 드랍이 되고 나가는 식의 그런 패턴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프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 없이 상관이 없대요.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인스펙터 자체에다가 임플리멘트로 드랍을 만약에 만들면 드랍이라는 트레이스를 구현하면 드랍이라는 펑션을 구현하게 되죠. 그 얘긴 즉슨 인스펙터라는 것이 나가리 될 때 얘가 자연스럽게 블락을 빠져나갈 때 드랍을 호출해 주거든요. 호출해 주는데 이때 건드는 게 뭐냐면 셀프의 제로니까 인스펙터가 갖고 있는 그 언사인드 8 인티저를
출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게 되잖아요. 디레퍼런싱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스를 통해서 얘가 드랍하면 날리고 났는데 갑자기 인스펙터가 드랍하면서 박스에 데이터를 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댕글링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랍의 구현은 인스펙트가 죽어 있는 동안에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데이라는 꼴에 그거를 한다고 하고, 여기서 설명은 데이가 먼저 드랍된다고 하거든요. 데이가 먼저 드랍이 되고, 이제 스트럭처를 바꾸더라도 데이가 먼저 드랍을 한답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가 먼저 드랍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인스펙터에서 드랍이라는 트레이스를 구현하게 되면은, 그리고 드랍이라는 것에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가 풀이된 거를 쓰게 되는 댕글링 포인트가 여기서 포인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냐는 거죠. 인스펙터의 그 드랍에서 이 멤버를 건드는데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건들지 않고 박스에 있는 이 첫 번째 파라미터가 아닌 셀프의 두 번째 파라미터인 두 번째 스트링 너전 얘를 건드는 거예요. 프린트 출력을.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거 건드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 거는 인스펙터의 첫 번째 거는 월드의 데이인 거고, 월드의 데이는 그 메모리가 풀이되더라도 얘는 건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제 없겠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드랍이라는 트레이스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했기 때문에 얘는 러스트의 그 바로 체킹이나 얘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대요. 얘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이 코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쓰는 얘를 쓰지 않았지만 드랍을 놓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골 때리죠. 이게 이제 코딩 기법도 막 늘어나고 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이제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번에는 뭐였죠, 여기서? 핍스를 설명했던 게 let's say drop happen, drop first. 원래 똑같은데? 제가 얘는 잘못 쓴 것 같은데요. 네, 핍스는 그렇다 치고 대가 됐을 때 롱라이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뭘 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뭘 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리지? 뭐가 틀려서 얘가 났을 텐데. 짠. 네. 요것도 T가 틀리네. 드롭, 네. 그죠? 얘를 타입을 T로 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입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바로 체커가 데이즈가 롱라이브 하지 않다는 것을 뭐 이렇게 타입 체크를 할 수 없다. 안에서 이제 드랍 내부에서 뭘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에러를 던져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여섯 번째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결국엔 피처에서는 드랍 체커. 죄송합니다. 모기가 덤벼들어서. 예, 드랍 체커를 아이패치를 이렇게 놓고서 하면 이게 문제없이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는 만약에 A라는 그 뭐죠? 라이프타임의 댕글링 포인트가 이제 발생할 것 같으면 메이 댕글이라는 이 지시어를 놓으면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A니까 인스펙터 A 이 부분이죠. 첫 번째 거에 그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걸 암시적으로 전달해 준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면 반대로 여기다 세이프가 붙어서 이 부분이 지금 세이프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면 얘가 타입 체킹할 때 A 부분은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면 얘는 지금 이 A 부분 첫 번째, 여기서 봤을 땐 셀프 제로죠. 첫 번째 거를
야, 얘 댕글링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라고 해서 이거 unSafe하다라고 하니까 얘는 타입 체킹해서 얘를 무시하고 가죠. 얘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이 월드에서 인스펙션의 요죠. 데이즈하고 연계된 거를 끊어버린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문제 없이 지나간다라는 게 그 다음번의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는 A하고 B하고 뭐 T하고 U가 있으면 A하고 B에다가 메이 댕글 하면 야, 얘는 지금 댕글링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그거는 사람에 의해서 알아서 써라라는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얘는 B하고 T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 놓고는 0번하고 3번이니까 잠시만요. 0번하고 3번이니까 변수 어디 갔니? 네. 0번하고 얘하고 그죠? A8, A에 U8하고 저 대문자 U 두 가지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8번째, 9번째는 이제 간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또 따지는 거예요. 이것까진 좋아. 이것까지는 확인했다 이거예요. 확인했다 이거였는데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콜백 펑션을 넣어서 걔가 뭔가를 뻘짓을 해서 이제 건들 수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트레이 메소드 콜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8번째 사례를 보면 드랍을 넣었죠. 드랍을 넣었는데 얘는 콜백 함수. 예. 두 번째에다가 그 콜백 함수를 넘겨줬죠. 첫 번째는 얘고 얘가 0번이고 그다음에 1번이 str 리터럴이고 그다음에 2번이 박스에 메모리에다 넣는데 펑션이기 때문에 f 아래다 넣고 펑션 타입은 t를 받아서 스트링을 내뱉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셀프 t, 셀프 2 얘를 이 펑션에 셀프 1 이 t 값으로 온 값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이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꼴이 되면 또 역시 뭔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2는 결국에는 하나의 바로를 첫 번째 있는 셀프 제로의 이 t 값을 건들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콜백을 인보크하는 경우에 조심해라라는 거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인트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스를 통해서 이런 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트레이스 쓴다는 건 뭐냐면 t 값이 넘어왔어요. t 값이 넘어왔는데 내부에서는 안 쓰나 보네라고 했는데 이 t가 어떤 그 트레이스를 구현했어야 되냐면 디스플레이라는 포맷의 디스플레이라는 트레이스를 구현했어야 되거든요. 포맷의 디스플레이는 결국에 하는 거는 프린트 ln을 했을 때 출력해주는 방법에 대한 거를 오토로 출력해주는 방법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를 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프린트해서 안에다 넣는데 셀프 제로라고 해서 얘를 넣는데 얘가 지금 디스플레이예요. 그럼 이 내부적으로 뭔가를 또 다른 걸 건들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우가 이제 그 트레이트 메소드 콜에 의해서 또 이제 셀프 제로를 건들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그 3의 9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되게 머리가 복잡하네 이게 진짜. 네. 되게 복잡한데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외워야 될 게. 정리를 하자면 얘는 이제 클로저잖아요. 클로저 펑션에서 보면 클로저 펑션을 안에다 스트럭처에서 잡고 있으면 얘는 그 라이프 타임을 어떻게 전개할 건데 결국에는 디슈거링이잖아요. 디슈거링. 얘도 아니고 어떻게 되지? 얘가 신택틱 슈거에 의해서 이걸로 가능하거든요. 이걸로 그냥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라이프 타임을 쓰려면 얘가 지금 어떤 모양새인 거야? 라고 따지면
디슈거링하면 10라인처럼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네. 9라인처럼 쓰지 않고. 이게 첫 번째 이제 메커니즘이었던 거고요. 다음엔 8장에서는 보여주는 거는 간단하게도 타입과 네.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이 있는데 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베리언스가 존재하고, 이제 베리언스는 이제 코베런스하고 컨트라 베리언스, 인베리언스 관계로 존재하는데, 여기 이제 라이프 타임이 끼어들더라. 그래서 라이프 타임이 끼어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따진 것이 이 마지막 이 콜에 대한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거예요. 요런 경우는 코베리언트고 얘도 코베리언트고 상수는 코베리언트고 뮤터블은 인베리언트고, 그래서 뮤터블은 아까 그거였죠. 그래서 애니멀에다가 고양이를 던져줬더니 고양이를 던져줬는데 고양이를 개로 바꿨어요. 그러고서 리턴하고 나면 그 개가 야옹하는 꼴이 되는데 그거 안 된다. 인베리언트다. 그냥 그런 식의 베리언트, 다른 베리언트, 코베리언트나 컨트라 베리언트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뮤터블에서는. 그거를 예제로 설명해 줬었고, 그다음에 이 기본적인 그 지네릭에서는 코베리언트고 벡터나 셀 같은 거는 코베리언트인데 다른 거 뭐 있었죠 아까? 언세이프트하고 셀에서는 얘는 인베리언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함수는 파라미터는 컨트라 베리언트, 그 다음에 리턴 값은 코베리언트고, 이건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스트럭처에서 섞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에서는 컨트라 베리언트지만 얘에서는 인베리언트이기 때문에 그냥 섞었으면 그냥 인베리언트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8장이었고요. 마지막 9장도 사실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얘는 드랍의 순서는 역순으로 발생하고, 튜플의 경우는 좌측부터 드랍이 일어나지만 둘은 라이프 사이클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거고, 다음에 인스펙션을 놨을 때 이제 디펜던시처럼 이렇게 꼬아놓으면 라이프 타임이 꼬이는 거예요. 라이프 타임이 박스에 의해서 박스를 레퍼런스하는 얘가 생기기 때문에 박스가 더 롱라이브 해야 되는 거죠. 박스의 값이. 근데 그냥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인스펙터의 드랍을 구현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더라.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결국엔 얘를 안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가정하고 얘는 문제를 생기는 걸 던져준다는 거죠. 그러면 걔를 그 롱라이브 하는 라이프 타임이 있는 걔를 안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지금 안 쓰는데? 라고도 안 쓰지만 얘는 바로 체커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 그렇다면 두 개 현상은 똑같아 라는 거죠.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줬을 때 이제 그거를 타입으로 받아줬을 때도 역시 똑같아. 그것처럼 컴파일러, 바로 체커의 컴파일러가 아직 문제가 되고 있어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코멘트가 붙어요. 지금은 컴파일러 수준이 이렇지만 나중 가면 더 발전하면 이 안에 여기 라이프타임과 관련된 것들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파악해서 아마 향후에는 얘를 제공해 줄 거다.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까지도 표현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까지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거기서 6번째 이제 예제로 보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러면 그 컴파일러가 타입 체크를 안 하게 만들려면 언세이프 코드로 해서 메이 댕글로 표현하면 얘는 댕글링 포인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걔를 무시하고 넘어갈 거니까 상관이 없어라는 거를 면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제를 줘서 이런 식으로 면제를 주면 역시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2개 더 남았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콜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호출될 때고, 또 하나는 트레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트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셀프 제로를 써버리면 여기 T 디스플레이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또 다시 뭔가 라이프 타임이 또 확장되는 효과를 갖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드랍을 구현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애들이 이제 컴파일러 만들면서 에러 리포팅 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걸 모두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 장에서.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힘들죠. 듣는 분들도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다시 한 거는 그냥 그 흐름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해서 비슷한 문제가 만약에 이 정도 되는 코딩을 러스트하게 쓸 일이 올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게 이런 패턴의 문제나 이런 류의 에러가 발생하면 꼭 얘를 뒤져봐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